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IR이 있었죠. 시젠 측에서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해서 하반기 이제 예상 실적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을 시초에 조금 터치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래 IR에서 좋은 어떤 이슈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64,900원까지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올라갔던 게 무색할 만큼 하루 만에 지금 다 빠졌고 21선 터치하고 바로 또 내려왔죠. 조금 안타깝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합산을 하면 3분기까지의 매출은 9,800억 가량 예상이 됩니다. 그럼 4분기 매출에 따라서 작년 실적에 몇 프로 이상 업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뮤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진단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 진단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거나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진단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진단 회사 업체 중에서 이 시젠이 유일하게 한 60% 가량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던데 지금 우리 가격이 59,000원의 최저가인데 이 59,000원을 기다리고 있는 아마 개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59,000원의 저점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한 번 더 이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의 차트가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트 뭐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최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요때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고점에 있는 사람도 어찌됐든 기다려야 될 그런 호재들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금 안타까운 21선 터치하고 내려온 게 조금 안타까운데 내일 금요일이라서 또 금요일은 보통 증시가 좀 많이 빠지는 날이라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 시즌이라는 종목이 워낙 또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증시가 안 좋아도 안 좋고 좋아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요새 많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지만 지금 21선에 어쨌든 걸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7% 하락 마감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0.12%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증시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지금 소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금투 사모펀드에서는 들어왔는데 투신에서 지금 매도를 하면서 소량 매도가 됐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의 상당 부분을 오늘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주범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3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증가 예상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뜨지는 않았더라고요. 자, DS 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자, DS 투자증권은 2일 시젠에 대해서 아직 백신 접종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급감을 우려할 시점은 아니다. 매수 유지, 목표가 11만원. 자, 올 3분기 매출은 3,247억 원. 전분기 대비 6.9%. 어쨌든 성장했죠. 6.9%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입니다. 추정치.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했을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김승회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 가능성. 자, 이거 백신 접종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 접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과거 백신 접종을 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죠.
더 확진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런 이스라엘 사례를 봤을 때는, 백신을 아무리 많이 맞더라도 지금 뭐, 이슈가 많습니다. 돌파 감염이라든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과 진단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의견이 조금 달라졌죠. 옛날에 백신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의견이 아니었는데, 지금 좀 그렇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제는 최근에 꾸준하게 인력을 올 초에 확보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임원들을 많이 확보했죠. 그 임원들 지금 뭐 놀고 그냥 돈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하려고 뽑아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역할에서 틀림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시즌 매출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어쨌든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얼만큼 증가가 될지는 증권사 예상으로는 6.9%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 6.9%를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분기 영업이익은 나왔었잖아요. 6,555억이었는데 이거 합산하면 한 9,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틀림없이 한 120%,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델타 변이도 지금 힘든데 지금 뮤 변이, 처음에 뮤 변이 가길래 게임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자, WHO에서 전 세계 지금 벌써 39개국에서 지금 보고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델타 변이도 제가 처음 소개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처음에 20몇 개국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뮤 변이 같은 경우도 벌써 39개국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달 뒤에 이 영상 찍을 때 이 뮤 변이가 39개국이 아니라 또 엄청나게 늘어났을지 더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뮤 변이 같은 경우는 이 치명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백신 다 맞았는데도 지금 사망을 했죠. 남미 강타 뮤 변이 일본에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국내에 혹시나 또 들어올까봐 조금 두려운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왜 시젠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지 최소한 좀 지켜줘야 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그리고 공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죠. 이 공매도 언젠가는 매수로 전환을 해야 될 건데 이 많이 쌓여 있는 공매도를 이 매수로 전환하는 타이밍이 아마 올 겁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아무래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대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공매도 친 거에 대해서 수익을 내려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는 타이밍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델타 변이 언제 끝날까? 전 세계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냐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끝날 것 같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4차 유행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소상공인들 지금 계속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방역 체계로 인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어떻게 보면 장사를 밤에 해야 되는 뭐 호프집이라든지 뭐 식당 이런 거는 사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야 되고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스라엘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나오고 있죠. 그 10,000명이라는 확진자를 추려내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명을 진단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엄청나게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감기처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좀 위험한 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는 거는 영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반포기 상태입니다. 반포기 상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처럼 그렇게 뭐 말을 잘 듣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말을 좀 잘 듣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시젠 뿐만 아니라 진단 업체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진단 업체들은 지금 시젠처럼 저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젠이 너무나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은 맞고 저평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시즌의 그래프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하고, 끝까지 한번 삐대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지는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또 삐대 보았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